안녕하세요. 해탑의 제14회 명인전 현경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죠. 예, 실력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요. 장기도 한 수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곤 하죠. 그러고 보면 장기도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김경중 사범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기에서는 한 수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기는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장기에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냉엄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말이 그렇지 사실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 자체가 기물이 적기 때문에 초중반까지도 꽤 유리하다가도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역전되는 게 많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스포츠 게임과 달리 KO 펀치 한 방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신중을 다해서 한 선수를 매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장기에서뿐 아니라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그럼 대구전 대진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명인전이 개최되었고요. 한국 장기 대표 프로그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최는 브레인티브이고요. 한국 장기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해터그룹이 후원을 하고 있죠. 네, 명인전 예선전은 한국장기협회 소속 프로기사가 참가해서 32강을 가리고요. 본선은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전자 결정전은 3번기고 결선은 5번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유시간은 각자 15분이고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특이사항은 총 대국 시간이 제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사능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대국이 진행되는 점이 약간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국엔 이한근 8단 대 서준호 6단이 대국인데요. 이한근 8단은 원악마의 절대 고수죠. 반면 서준호 6단은 인천주의 소속으로서 중지급 강호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한근 8단과 서준호 6단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대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한근 8단 원악마 공격형이죠. 서준호 6단 기마 공격형입니다. 네, 먼저 이한근 8단은 기풍이 원악마 공격형으로서 현재 소속이 전북주의 소속입니다. 입단년은 1988년도고요. 주 입상 경기 화려하죠. 명인전, 국순에서 준우승과 KBS 장경에서 준우승 여러 번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사가 이제 서준호 6단인데요. 인천주의 소속이고 기마 공격형입니다. 입단 연도는 1996년도입니다. 대국에 앞서 대국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간은 각자 15분씩이며 40초 초읽기가 각각 3회 주어집니다. 기물을 가리겠습니다. 서준호 6단부터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저 단진이 먼저 기물을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자, 기물은 가린 결과 서준호 6단이 초 선수를 두고 이한근 8단이 한 후수로 대국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한근 8단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든지 무조건 원악마 장기죠. 자, 이번도 뭐 변함없이 후수 원악마 장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이에 맞서는 서준호 6단은 귀마 장기만 둡니다. 그래서 귀마 장기를 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선수 귀마 쪽에서 원악마에 대응해서 초반 공격을 어떻게 펼칠지 그런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관전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한근 8단이 원악마의 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한근 8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로 원악마로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자, 개인적으로 한번 원악마에서 한번 우승이 한번 나왔으면 싶습니다. 초반 진행이 좀 발빠르죠? 원악마를 두는 아마추어 팬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에 또 한 사람이죠. 이한근 8단은 처음부터 원악마를 고집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귀마 장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 두십니다. 안 둬서 그렇지
보통은 원악마만 두기 때문에 그렇지 귀마장도 제가 잘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승을 봤을 때 이양금 팔단 입장에서 우측마가 이렇게 면으로 나왔죠. 그래서 자원항의 형태를 갖췄는데 저렇게 보통 두는 것이 이양금 팔단만의 후수 원악마 그 형태입니다. 다른 분들은 반대편마가 나와서 우원항을 갖추고 또 우측포를 면포로 놓지 않고 좌측포를 면포로 놓습니다. 지금 초반 진행이 상당히 빠른데요. 자, 지금 서준호 6단이 선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측차가 나왔죠.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 그 형태를 보면은 원악마가 좌측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강한 쪽을 공격하는 것은 길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약한 쪽을 네, 그래서 약한 쪽 우진을 공격하는 것이 더 길이에 맞는 이론화된 그런 정석화된 공격 방향인데 지금 상당히 빠르네요, 진행이요. 그 사이에 차를 넣네요. 지금 상태에서 차를 넣었지만은 잡아주는 역할밖에 하지는 않는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넣을 일이 있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차가 외로이 적진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초반전 진행 상황을 잠시 한번 검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차가 필기 단마로 적진 깊숙이 쭉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차 하나 가지고는 공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팀들이 이렇게 합동으로 연계해서 공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외로이 들어가서 차가 죽기가 참 쉽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준호 6단이 발빠르게 차가 진출했는데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한해의 좌진과 우진을 봤을 때 원항이 이쪽 좌진 원항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좌측이 우측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치상 약한 쪽, 이쪽 한해 우진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상 이쪽 차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반대편 좌측 차가 나가서 이 차가 나가고요. 나중에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한번 장을 불러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졸 쓸고 그다음 상이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차가 나가서 두는 것이 더욱더 좋은 행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호 6단이 이쪽 차가 발빠르게 진출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근데 아까 그 실전 진행을 보니까 차가 이 자리 갔었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공격 방향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얼른 또 이렇게 조를 올렸어요. 병을 올렸거든요. 병을 올렸죠. 네. 자, 그러니까 한에서 조에서 병을 또 중앙병을 쓸고 이렇게 하니까 한에서 차가 내려왔죠. 차가 올라선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약하니까 차가 들어서서 이쪽을 차로 견제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 좀 더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으로. 그럼 상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미리 올려서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이 어떻게 공격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타겟가 없죠.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이런 양상이 모두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만 상이 나오고 이쪽 귀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출하는 것도 더욱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뒀는데 자, 이렇게 차가 나오고 병을 올렸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른 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이쪽 조를 한번 올려서 한번 싸움을 한번 걸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보통 실전을 보니까 그 후수인 기풍에 따라서 이렇게 병을 옆으로 썰어서 뭐 이런 형태를 감싸더라도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마저 올려서 대응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경우는 잘 안 나와요. 뭐 간혹가다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인데. 자, 이렇게 두면은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보면 초에서 좋죠. 형태가 이렇게 오므리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가 나쁘고 그래서 좋습니다. 초의 입장에서 보통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일단 한번 취해 보실까요? 예. 네.
취하고 취하면 말이 아니고 병으로 먹겠죠. 병으로 취하고. 네. 그래서 아까 형태랑 아까는 이렇게 병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예. 있으니까 지금 좀 약해져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아 나가서 기마가 나가고요. 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고 예상 수순인데 포를 한번 살짝 귀포를 한번 넘겨 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보통 넘겨 놓지 많이 그렇죠? 네. 궁수하고 얼른 이 귀포를 하포를 안 치려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발빠른 초의 행마로 저쪽 아래에 있는 차가 두 칸만 들어주십시오. 아, 네, 이런 행마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때 또 무심코 얼른 이 궁수비를 하려고 이렇게 살 올려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자, 이렇게 둘 경우에는 얼른 때리십시오. 이렇게 포로 한번 때려보세요. 아, 포로 중앙에 올라온 말을 친다. 네, 과감하게 이런 수도 때리는 것도 알아두면 아주 예. 실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상으로 취하겠죠. 그럼 이때 두 가지가 있겠죠. 상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네. 이 포로 또 말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일단 상으로 먹으면 이쪽 차가 선수로 병을 먹고 올랐습니다. 한번 먹고 올라와서 보세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을 걸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면서 장은 할 수 없거든요. 예. 장을 하면 이쪽 포로 이렇게 면포로 살짝 놓으니까 상과 마가 동시에 걸려요. 예. 그럼 뭐 차가 올라와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말을 지키는 지키고.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뭐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이런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예. 둘 것이 많네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상태에서 포를 이용해서 마와 병을 먹을 수 있으면 과감히 취하라. 예. 그것 또한 장기 그 초반전 기본 이론 중에 한 가지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아까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변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이 형태하고 이렇게 올렸었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럼 보통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했죠. 예. 일단 뭐 먼저 취하고 취하고. 일단 막아 나가고 저 포를 귀포로 앉혔다고 앉히고. 가정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 차가 일단 들어서 칸 들어서고. 네. 이 수가 참 좋아요. 예. 두는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포로 때리고 또 막아도 예. 저 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둔다고 가정하면 같이 이렇게 때리죠. 예. 조금 전 변화수에서는 상으로 상으로 포를 치고. 때렸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때려보겠습니다. 아, 포로 기말을. 이렇게 때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로 먹어서 그 마가 이쪽 뒤에 앞에 있는 병을 지키기 예.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먹지 말고 이 포만 살짝 이렇게 넘어오면 그만이에요. 예. 그러면 이 포가 다시 귀환을 해야 될 텐데 포와 보통 병이 걸리네요. 네, 이 중포로 많이 갑니다. 이 상태에서. 예. 한번 가보세요, 중포로. 중포로 가고. 이 자리 가면 마가 나올 길을 멱을 막기 때문에 보통 예.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일단 기분 좋게 예. 때려보세요. 자, 그럼 마가 걸렸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의 입장에서요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묶어두는 수보다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귀포를 앉혀서 포다리를 네, 만들고. 누는 것이 형태상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뭐 초에서 상당히 유리할 텐데 그만큼 이 후수 원악마 입장에서는 이 포를 죽이고 마와 병을 죽이는 수를 꼭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것이 아마 이번 초반전 대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핵심 유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안 뒀죠. 예. 네, 이렇게 안 두고 이 차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이 초반 부분에서 자세하게 여러 번 설명드린 이유가 그만큼 원악마를 대적할 때 있어서 초반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장을 불렀었죠. 예. 지금 그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살을 올렸고 살을 그다음 올렸어. 차가 들어갔었죠.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아직 원악마니까 예. 일단 선수로 병을 합병시켰죠. 당장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상이 상으로 나가고요. 나와서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한에서 궁을 들었죠. 네, 이렇게 틀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적인 수순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차가 쭉 나와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하나가 주는 공격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쪽 진영이 워낙 많아서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차 하나 가지는 공격이 안 될 뿐더러 이 차가 나중에 또 죽기가 쉬워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갇혀 있는 형태예요. 네, 제가 저 경험으로도 차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 초의 입장에서 선수 공격력이 크게 없다.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형태는 좋은데 한도 찾길이 열리고 이렇게 양병들이 좋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초의 선수 공격이 많이 상쇄가 됐다. 그렇게 한번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병 마저 올리면은 상이 피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원악마의 특기 나오죠. 자, 상이 이렇게 후퇴를 했는데, 자, 저렇게 후퇴를 해보면 형태가 참 안 좋습니다. 네, 저수가 있나요? 저수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차를 쫓기 위한 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차 하나만 외로이 적진에 들어가면은 그 차가 죽기 쉽습니다. 지금 딱 표정을 보니까요, 자네 걸려들었어, 조심해야 될 걸. 아마 그런 표정이 역력해 보이네요, 그렇죠? 예, 서준호 6단. 네, 지금 신중한 표정인데요. 걸렸구나라는 걸 아마 속으로. 네, 찔끔했을 겁니다. 보통 저렇게 드는 수가 많이 당하는 그 유형 중에 일단 차를 뺐는데 10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긴 한데 저 차가 또 포로 씌웠다면은 어느 자리로 갈 것인가? 뭐 갈 자리가 딱 한 군데뿐이 없네요. 두 자리 더 올라오는 거예요. 졸 앞으로요, 그죠? 예. 자, 저러면 또 수가 금방 보이시죠? 병 옆에다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 옆으로요? 예. 그래도 차가 죽죠. 포를 넘겨서 차를 걸기 때문에 양차가 걸리죠. 네, 지금 차가 갈 데가 없네요. 자, 저렇게 해서 결국은 적진 깊숙이 들어간 마병과 차 하나를 바뀌었네요. 자, 초반부터 이렇게 차가 죽어버리면 조금 일방적인, 그죠? 예. 장기가 될 텐데 아까 그 상태에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너무 일찍 내보내서 네. 오히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굳이 나가고 싶으면은 예. 우측차가 아니라 좌측차가 나가야 됩니다. 좌측차가 나와서 우측을 공략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차가 죽어버리면 조금 빈 빠지죠? 예. 네. 장기에서 차가 가장 강력한 기물인데 더구나 노련한 이양간 8달을 맞이해서 차 없이 사실상 버티기가 힘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노련하게 쉽게 해서 차를 딱 가둬서 먹네요. 예. 함정수를 딱 만들어가지고 원악마가 나름대로 함정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저도 너무 이렇게 저돌적으로 공격하다가요, 원악마 함정수에 여러 번 걸려가지고 이런 함정수 조심해야겠다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까 그 상태에서 과연 초차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한의 입장에서 병을 딱 치밀어 올려서 상을 걸었을 때 네. 그 상을 그냥 죽이고 아. 그때 한 수를 이용해서 차가 옆으로 피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럴 찬스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마저도 상을 살리는 바람에 차가 필연적 수순에 의해서 죽게 되었거든요. 자, 저런 형태인데 차대를 정하네요.
하나 있는 차마저 없애야겠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물들이 안으로 움츠러드는 상황이 되는데 네. 상도 뒤로 다시 그렇죠. 들어와 있고. 저런 걸 보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차의 서러움. 예. 상대가 양차니까 양차를 교묘히 이용해서 이렇게 차대만 청해서 네.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한이 진영이 수비가 다 돼 있죠. 예. 형태도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양차가 있거든.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독병당명이라고 들어봤는데 차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혼자 있으면은 힘을 못 쓰네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차대가 한에서는 차대를 그렇죠. 아, 그걸 또 피하지 않고 해버리네요. 어차피 불리한 거. 아, 저런 수가 있었군요. 차대하고 저렇게. 예, 면에 있는 포를 그래서 병 하나 더 취하려고. 예, 포를 주고 병 하나를 취하라. 그래도 뭐 그까지 병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뭐. 예, 나는 차가 있으니 뭐. 아까 그 초반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둘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원악마 장기가 후수라도요. 평상시 그 공격법을 익혀두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습에 말려서 네. 당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양금 8단이 노련하죠. 그렇죠. 네. 뭐 자타가 공인하는 원악마의 최고수인데요. 지금까지 우승을 좀 해보지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 같아요. 예, 이번만은 제패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데 네. 대국전에 대국 소감을 물어보니까 역시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아 하면서 한번 우승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대진표를 한번 찬찬히 훑어보셨겠죠. 당연하겠죠. 예, 어느 정도 가방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셨는데 거기에 김경주 사원님이 빠져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같고요. 저도 원악마한테 많이 집니다. 원악마 자체가 일단 짜지면 귀마가 네. 밀려요. 예. 그래서 발빠르게 초반부터 이렇게 기선제압을 해야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잘해야 비기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참 대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이 원악마 장기를 좀 깨기 위해서 직접 원악마를 많이 둬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악마 장기를 잘 깨기 위해서는 원악마 장기를 직접 둬봄으로 인해서 원악마의 약한 곳을 알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만 나를 네, 승리를 할 뭐 수 있다. 그런 표현이라 해도 뭐 예. 무리는 아니겠죠. 근데 원악마가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귀마는 처음부터 궁수비 안 하고도 이렇게 차가 곧장 진출해서 중앙 정면전 싸움을 할 수 네. 있는데 원악마는 그게 안 돼요. 수위를 일단 궁수비 해놓고 나야지만 이 형태상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조금 귀마에 비해서 초반전 발이 좀 느리네.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차가 상을 노리고 뭐가 또. 지켜주나요? 네, 그러면 또 한 칸 옆으로 마가 빠지겠죠. 네. 그러면은 마가 갈 자리가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뭐 하나씩 뭐 희생이 되는데 서준호 사범님이 초반 뒤에 눌렸는지 차를 잃고 나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는데요. 네. 뭐 실수라기보다도 뭐 차 앞에서는 예. 모든 기물들이 뭐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되겠죠. 병을 또 안 먹고 후퇴를 했네요. 먹으면 또 차가 세 번째 줄에 들어서기 때문에 예. 또 그 마가 또
활동 반경이 줄어들죠. 뭐 어차피 차가 좋았기 때문에 관전의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한해서 최선의 공격을 해서 이기느냐,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관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 조금 차가 처음에 죽어서 좀 일방적인 면이 예. 없진 않는데, 너무 일방적인 싸움은 사실상 보는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전에도 이번 대회 똑같은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예. 워낙 막 후수를 딱 넣어가지고요, 궁을 딱 틀고 나서 면포를 궁중포로 앉혀가지고 차를 예. 잡는데, 그 십상하면 딱 죽기가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워낙 막 강한 쪽에 차가 외로이 진격해서는 그 차가 죽기가 쉽다. 아, 그런 점을 깨우칠 수 있는 대국이 된다고 봅니다. 약간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안금 8단의 모습. 그래도 뭐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네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한의 입장에서는 좌측에 있는 병이 보이시죠? 예. 그 병을 활용해서 대를 시켜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 이쪽 초유 진영이, 특히 좌진 쪽이 뚫리기 때문에 병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시기적적으로 잘 움직였어요. 한에서도 서서히 기물들이 앞으로 진출을 하고요. 뭐 역시 뛰는 차 앞에서는 모든 기물들이 힘을 쓸 수가 없네요. 서준호 6단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지금 한 포로 조를 먹긴 좀 그렇죠. 예. 일단 뭐 굳이 먹을 필요 없고, 그 자리가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예. 조를 합졸시키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 되죠. 바깥으로 당기든지, 예. 또 저렇게 두면 저 병이 또 고립이 되죠. 그렇죠. 독졸 단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포만 살짝 넘겨서 그 조를 위협을 하면 그 조리 죽어버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면 초에서 싸워볼 만한 기물들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병을 만지고 계시는데, 아, 역시 안으로 당기네요.
일단 마가 상대방 사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 병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 네, 막네요. 뭐 그 수가 가장 무난하죠. 자, 지금 그래도 쉽게 뚫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답답한 기물들이에요, 지금 현재. 네. 뭐 어떤 기물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내보낼 수 있는 기물들도 없고. 어느 쪽에서 지금 공격의 시발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위 후퇴한 이유가 왼쪽 마가 중앙마로 나오려는 것도 있고 예. 아니면 뭐 마대도 한번 청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초마만 대를 시켜버리면은 예. 뭐 뛰는 기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결 더 수월하게 아, 대를 역시 청하네. 작전을 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졸이 걸려 있으니까 청할 수밖에 네. 받아줄 수밖에 없죠. 네. 병이 말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 기물이 어떻게 됩니까? 한에서는 상이 2개가 있고 병이 하나, 포 2개, 차 하나. 포 2개가 같고요. 졸이 4개니까 상과 차에 대한 점수 차가 상당히 크네요. 뭐 기물이 많다 하더라도 뭐 예. 차 앞에서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초반 이후부터 좀 일방적으로 대국이 진행이 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차를 잃고 나니까 사실상 어떤 수를 쓰기도 전에 계속해서 수비하기에 바쁘죠. 네. 답답한 대국이다 생각할 거예요. 서준호 6단 입장에서는 이 대국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조금 초반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장고를 했었으면 싶었었는데 예, 좀 빨리 드는 경향이 있네요. 예. 특히 선수 귀마대 후수 원악마 입장에서는 예, 선수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반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탐색을 해야 할 텐데 초반 작전을 잘 짜야 되겠네요. 네, 아까 대구로 봐서는 좀 초반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차가 너무 급격히 나와서 또 적진 우진 들어갔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진 공격이 네. 들어가서 우측차가 나와서 아까 실전을 보신 것처럼 예, 별로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었죠. 그렇죠. 차라리 나올 바에야 좌측 차가 나오는 것이 더 좋았었는데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이 원악마 자체가 워낙 껄끄러운 장인 건 분명합니다. 예. 더군다나 상대가 워낙 막 고선이 이해한건 8단이다 보니까 일단 기에서 눌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면이 예.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프로들 중에서도요, 이 상대가 귀마 장기면은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반면에 네, 상대가 원악마 장기면 조금
그 뭐랄까요, 대응 잘 못하고 약간 예. 위축이 들려나? 당황이 네, 되고 그런 그러죠. 분들이 좀 예.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원악마 드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원악마 약한 사람, 저 사람은 강한 원악마 사람. 장기를 많이 두시면은 괜찮지만 원악마 장기를 두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자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또 예. 연구 같은 것도 덜해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명색이 고수라면요, 귀마, 원악마, 면상, 양기마, 양기상 뭐 골고루 다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명인이 황문수 9단이죠. 예. 황문수 9단은 이제 포진의 대가인 반면에 각 포진별로 다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귀마는 귀마 나름대로, 또 원악마는 원악마 나름대로 철저하게 연구가 되기 예. 때문에 글쎄요, 이번 명인전에서 어느 분이 도전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대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네, 만만치 예.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전자 결정전까지 올라오기도 힘들었지만 마지막 그 고비가 아마 숨막히는 고비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신뢰 같지만요, 예.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의외로 오히려 결승전이 좀 쉽습니다. 예.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과정이 어렵고. 8강, 4강 그 정도가 어렵지. 예. 막상 결승전 올라가면요, 예. 마음을 비워서는 몰라도 이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가더라고요. 아, 결승에 올라갔을 때 명인 입장에서는 또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네, 그것도 그런 없진 것도 않겠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세상 계속 올라가는 예. 사람이랑 예. 맨 위에서 올라와서 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랑 예. 그 느낌을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겠죠.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조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는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예. 타이틀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금 간 저 포가 저 자리도 참 좁은 자리 같네요. 네, 아주 급수 자리죠. 예. 예, 저런 행마들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뭐 고수가 다름 아닌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 자리로 간 게 저것도 어떤 승리의 어떤 세기를 박을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지금 초졸이 4시기 때문에 예. 그 조를 자꾸 허물어야 됩니다. 예. 조를 허물지 않고서는 그렇죠. 완성하기가 상이- 예.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또 두 기물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서준호 6단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양금 다섯, 발단. 저것도 여섯, 고수와 차이인가요? 여덟, 아홉, 일반 열, 사람들은 상 먼저 저 자리에 두 번째 놓고 지났습니다. 포가 저 자리로 갈 텐데 포 먼저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상이 떠서. 네, 포부터 가야지만 조리 꼼짝을 못하기 예, 때문에 예. 약간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장기가 유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자, 일단 때렸네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종반전 진행 상황을 잠시 짧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별 내용은 아닌데요. 차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일방적인 경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포와 상이 있을 때의 행만 문제인데요.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조리 있어가지고 뛰기가 힘들 때는요, 지금 실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 포가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급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상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예. 양조를 취해버리면 이 장기가 금방 허물어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와 상을 이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딱 급수를 눌러라. 포가 먼저 이 자리에 네. 와서 그 다음 상이 떠서 그렇죠. 예, 기물을 노리고. 그래서 이렇게 때렸었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죽으니까 또 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순식간에 양조리 죽었죠. 예. 그리고 조리 떠 있고. 그러니까 이 상도 예.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졸도 오합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뭐 그냥 예.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가 남았는데요. 보겠습니다.
상대가 또 조리 좋으니까 안 먹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항상 적진을 깨기 위해서는 포가 상대방 진영 사선으로 넘어와서 상을 이용해서 양등을 청하라. 자, 그런 점도 익게 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 손을 않아요. 드네요. 네. 손을 들고 말았네요. 예. 서준호 일단 이한금 8탄을 맞이해서 계속 초반부터 어렵게 대구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역시 노련미에서 앞선 예. 좋은 대우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한금 8단, 서준호 6단을 물리치고 올라갔어요. 네. 예, 오늘 대구 서준호 6단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았었어요. 네, 초반전이 좀 문제 예. 같은데 차가 너무 예.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차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 좀 일방적인 장기가 되었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남습니다. 예, 재밌었던 대국 같은데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한 수 어떤 부분을 꼽아주실 건가요? 네, 요번도 참 중요한 내용이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엄선해서 해볼 텐데요. 예. 좀 내용이 좀 요번 좀 깁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알아두면은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차가 아까, 이렇게 끼워져 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장면이군요. 보통 이렇게 차가 나가서 예, 장을 많이 두기 딱 끼워서 참 많이 둡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올렸었죠? 네. 이렇게 올렸을 땐 이미 좀 때가 기운 것 같아요. 이 차가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예, 양병이기 때문에 죽기가 쉽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들어보냐면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상이 후퇴를 했었죠? 예, 그러면 관점 포인트를 이쪽 초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초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 사항이고 어차피 초가 나쁘기 때문에 관점 포인트를 이쪽 한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적진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이 차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수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뒀을 때 실제는 이렇게 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저 포가 한번 들어가십시오. 차 옆으로. 여기로요. 네, 이렇게 두면 이 수는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서 차를 걸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뭐 글쎄요. 어차피 차가 죽으니까 포로 살을 포로 때리겠죠. 살을 치면은 마가 또 칠 네, 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치해보세요. 예, 만약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걸 또 무심코 이렇게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네, 다시. 차가 또 말을 먹기 때문에 이러면은 예. 다 잡은 거 다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이쪽 한의 입장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상태에서 예. 어떻게 둬야 되느냐? 다시 포가 한번 제자리에 놓고요.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에 먼저 가지 마시고 예,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포를 남겨서 차를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차가 피해야 피해야 되겠죠? 되겠죠. 뭐 2칸 정도.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를 딱 넘겨놓으면 예. 차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때려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 차가 네, 차가 지키기 시키기 때문에. 때문에 뭐 포도 죽이고 차도 죽이고 예, 뭐 망하는 꼴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림수들이 여러 가지로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포를 살짝 넘기는 것도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가 나가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그거 자체가 근본이 잘못된 거네.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너무 이렇게 차가 들어가서 죽는 바람에 장에 좀 일방적이 됐었는데 예, 그런 점들이 이번 장을 통해서 서로 승패를 떠나서 예. 배울 점이 참 좋았던 내용 같습니다. 예, 초반 서준호 6단, 이한금 8단의 기에 눌렸는지 차를 잃고 힘겹게 또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막 뒷심부족으로 패한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브레인TV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